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총격 참사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이 두 도시 데이턴 그리고 엘파소의 많은 주민들이 그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시위가 벌어졌고 트럼프 go home의 팻말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반응에 대한 해석은 각각 크게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어제가 아주 amazing day였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의 대변인은 그가 병원 등지에서 락스타의 대접을 받았다, 큰 환영을 받았다라고 엇갈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위대들 사이에 트럼프의 지지자들이 떠나서서 피차 간의 긴장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심한 언사들이 교환이 됐고 트럼프 대통령이 로컬 지역 정치인들을 남의 비극을 정치화한다라고 비난을 했고 또 로컬 정치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총기 규제 문제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또 비난을 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선거전에 나서고 있는 조 바이든, 코리 부커 등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들을 조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제는 국가적인 치유의 날, Day of Healing이었지만 결론은 국가적인 분열이 더 심화되는 분열의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두 개의 도시 방문 표정은 어땠는지 또 시민들과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두 개 도시 조문 방문은 시작부터 순조롭지가 않았습니다. 엘파소 지역의 전 하원 의원이었던 그리고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인 베로 오라크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은 적절치 않다. 그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그에게 be quiet이라고 했고 또 그가 다시 be quiet 하지 않겠다라고 반격을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데이턴은 공화당 보수계의 지역이지만은 엘파소는 텍사스의 국경지대 도시이고 텍사스는 레드 스테이트이지만은 엘파소에서 지난 선거 때 트럼프가 받은 표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그 unwelcome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트럼프 측근은 이미 그의 방문 형태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연설은 전혀 없었고 공개적인 이동 경로까지 극소화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부상자들을 방문할 시에도 수행 기자단의 접근조차도 막혔습니다. 특히 엘파소 지역의 반발은 더욱 거셌는데 트럼프의 방문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시위대들이 들고 나온 팻말의 내용이 꽤 자극적이었습니다. Go home, you're not welcome here. 이런 팻말이 있었고 This was Trump-inspired terrorism. 그런 팻말도 있었고 Trump repent, 회개하시오라는 문구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시위대 청중들은 한때 send him back 이라는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는데 지난번 그의 정치 집회장에서 나왔던 귀화 시민 일한 오마르 미네소타 하원 의원을 내쫓아라 라고 한 send her back 그 구호에 대한 반발하는 구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사전에 현재 이런 분위기를 이미 파악을 했고 대처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입으로 어제의 일정은 amazing day였다라고 표현했고 그의 측근들은 그의 환영이 락스타급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대통령직에 대한 시민들의 사랑과 존경이 굉장했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일정은 조문 행사이고 국민들의 위로의 행사였지만은 그러나 그의 성격이 이것을 끝까지 가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오하이오주의 세너더인 셰러드 브라운과 데이턴 시장 난 홀리를 공격을 했고 이들의 반격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메이어 홀리는 트럼프의 공격이 bullying and coward
못살게 굴기와 비겁함이다 라고 반응을 하면서 그렇게 하려면 얼마든지 해봐라 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엘파소 사건 현장에는 수많은 기도문과 촛불과 꽃들이 장식이 돼서 희생자에 대한 조문이 어제도 계속이 됐습니다. 이 안에 트럼프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는데 언론들의 눈에 띈 것은 이런 겁니다. Mr. Trump, 우리의 애통함과 비통함을 존중해 주십시오. Don't invade our city. 우리 지역을 침략하지 마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invade라는 단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주 쓴 invasion이라는 단어를 빗대서 한 말입니다. 정치권에서의 비난과 반격은 어제 종일 계속이 됐습니다. 찰스턴 사우스캐롤라이나 집회에서 조 바이든과 코리 부커 상원의원은 트럼프에 대한 공격을 계속했는데 그의 인정적인 분열 언사 또 백인 우월주의 고무 언사가 이런 불상사를 가져왔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반발하면서 자신의 언어가 오히려 국민들을 단합시키고 있고 자신은 혐오그룹의 부상을 우려하고 있다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또 그는 이 자신의 정적들이 이 비극적인 일을 정치적인 이득을 보기 위한 동기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또한 조 바이든을 Sleepy Joe, 졸립도록 지겨운 조라고 조롱하면서 민주당 대선 후보들 중에서도 지지율이 제일 낮은 자들이 더 떠들고 있다라고 공박을 했습니다. 한편 민권 운동가였던 발티모어 출신의 라이아 카밍스 하원 의원은 어제 남부 국경의 구금시설을 방문했던 경험을 얘기했습니다. 10살 난 한 소녀가 내가 케이지 속에 감옥소로 가야 되나요? 하고 공포심에 질려서 물어보는 것을 보았다면서 We are better than thi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는 한마디로 국민들에 대한 위로 그리고 치유의 기회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국민을 단합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언행을 보면은 싸움판의 건달들의 수준의 행태를 보였고 그래서 이 사회의 반목과 분열과 괴리는 더 깊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국민 위로의 사절이라는 Comfort in Chief라는 용어 대신에 Division in Chief, 분열의 사령관이다라는 용어가 새로 나오게 될 판입니다. 한쪽에서는 Bullying Coward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걸 Amazing Rockstar라고 치켜 세우니까 국민들은 도무지 돌아가는 상황을 확실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 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Kim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월 8일 목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2명의 사망자를 낸 텍사스 엘파소 총격범의 모친이 범행 몇 주 전 경찰에 아들의 총기 보유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격범 크로시어스의 모친은 범행 몇 주 전 텍사스 앨런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아들이 총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친은 특히 크로시어스의 나이나 성숙도, 총기 취급 경험 부족 등에 비춰 총기 보유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로시어스는 범행 전 온라인 커뮤니티 HN에 히스패닉이 일자리를 빼앗고 문화를 혼합시킨다는 등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은 선언문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연방증오범죄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난사 사건 피해 지역인 텍사스주 엘패소에 대학 병원을 방문했지만 입원 중인 환자들은 모두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이은 총격 사건에도 총기 규제안을 내놓지 않고 정신질환과 비디오 게임을 탓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방문한 엘패소 대학병원 대변인은 총격 사건 부상자 8명이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이들 중 누구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8명 모두 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며 특히 5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엘패소 시민은 트럼프 대통령의 백인 우월주의적인 발언으로 총격이 발생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엘패소 방문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근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텍사스와 오하이오주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시장들이 휴회로 워싱턴 DC를 떠난 상원 의원들에게 조속히 의회로 돌아와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 시장은 어제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는 총기를 소유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총을 구매하지 못하도록 연방정부가 조치를 내놓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들은 서한에서 상원이 올해 초 하원을 통과한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2가지 법안을 표결에 붙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어제 강도 행위와 함께 흉기 난동으로 4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 용의자인 33세 남성은 어제 오후 4시경 캘리포니아 남부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에 소재한 아파트에서 절도를 저지른 뒤 인근 빵집으로 가 돈을 빼앗고 다시 아파트로 돌아와 절도를 신고한 피해자 2명을 흉기로 공격해 사망케 했습니다. 이후 용의자는 다른 도시인 산타아나로 이동하기 전 한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돈을 훔쳤고 주유소에서 또 다른 남성의 등과 안면 등을 공격했습니다. 경찰은 산타아나 소재 편의점 인근에 주차된 용의자 차량을 발견하고 그를 체포했으나 용의자는 이미 편의점에 도착하기 전 인근 식당에서 한 남성을 죽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는 증오나 인종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현재 복역 중인 라드 블고야비치 전 주지사의 감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감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뜻을 비추었습니다. 블고야비치 전 주지사는 부패죄로 14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민국 경찰이 어제 중서부 지역의 닭고기 처리장을 급습해 수백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탈크리지 등의 본부를 둔 양계 관련 업주들은 미시시피 등 5개 주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계업 처리 공장의 근로자들은 대부분 라티노계 불체자들입니다. 아메리칸 에어가 폴란드, 헝가리, 체코 리퍼블릭 등 동부 유럽 도시에 대한 직항 운항을 시작합니다. 시기는 내년 5월부터인데 항공기는 보잉 787이 취항합니다. 항공사 측은 일리노이 내에서 동부 유럽과의 취항 요구가 고조돼 소비자 서비스 차원에서 이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맑고 쾌청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오늘 최고 85도, 최저 61도. 내일과 모레도 맑은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최고 82도, 최저 62도. 토요일 최고 84도, 최저 67도. 주일은 맑은 날씨 보이다 가끔 구름 많겠고 일부 지역에는 한때 비가 지나가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고 86도, 최저 69도입니다.